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2000년도 더 된 옛날 이야기입니다. 로마 시대 세네카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황제의 스승이기도 했고 엄청난 부자였지만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짧다고 불평한다. 하지만 인생이 짧은 게 아니다. 우리가 인생을 낭비한 것이다. 세네카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현재를 산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이제는 진짜 나를 위해 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네카의 지혜를 빌려 이런 질문들을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는 왜 인생이 짧다고 느끼는 걸까? 어디에서 시간을 잃어버린 걸까? 그리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자, 그럼 편안히 앉으셔서 차 한 잔 드시면서 천천히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타인에게 빼앗긴 시간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떠올려 보세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 7일 동안 진짜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 얼마나 되나요?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은 이걸 꼭 해야지 하고 마음먹은 일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하루가 끝나고 보면 그 일들은 하지 못한 채 다른 일들로 시간이 다 사라져버렸죠. 왜 그럴까요?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지키는 데는 굉장히 인색하다. 하지만 시간에 대해서는 낭비해도 괜찮은 유일한 것인 양 굉장히 관대하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돈 좀 주세요 하면 우리는 절대 안 줍니다. 아니, 화를 내죠. 무슨 소리야? 내 돈인데. 그런데 누군가 시간 좀 내주세요 하면요. 우리는 너무 쉽게 네, 그럴게요 하고 내어줍니다. 지난 삶을 돌이켜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는 남들에게 내어주며 살았습니까? 직장에서는 상사의 비위를 맞추느라, 동료들 눈치 보느라,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며 정작 하기 싫은 일에 수십 년을 바쳤습니다. 집에서는 어떤가요?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손주들 돌보느라, 가족들이 원하는 일에 내 시간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심지어 친구들 만날 때도 그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듣느라, 가고 싶어 하는 곳에 따라가느라, 정작 내가 하고 싶은 말, 가고 싶은 곳은 접어둔 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다 보니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뭘 했지? 내 인생에서 내가 진짜 원했던 게 뭐였지? 한 어르신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착하게 살았어요. 누가 부탁하면 싫은 소리 못하고 다 들어줬고 가족들 원하는 건 다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게 없어요. 평생 남들만 챙기고 살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시죠? 세네카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누구도 당신의 시간을 돌려주지 않는다. 시간은 한번 흘러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 우리가 남에게 내준 그 시간들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해도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를 후회하자는 게 아닙니다. 세네카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시간을 지키라. 어떻게요? 먼저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미안한데 나는 그 일 못할 것 같아. 고맙지만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게 처음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평생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살아온 분들에게 갑자기 아니요라고 말하라는 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10년? 20년? 30년? 정확히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시간을 여전히 남들 비위 맞추고 남들 원하는 일 해주는데 쓸 건가요? 두 번째로 우리는 진짜 중요한 일과 그냥 급한 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일들 중에는 사실 안 해도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친구가 전화해서 수다 떨자고 하는데 사실 당신은 오늘 하루 종일 혼자 책 읽고 싶었습니다. 자식이 엄마 아빠 주말에 애들 봐주세요 하는데 사실 당신은 배우자와 단둘이 산책하고 싶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놀랄 겁니다. 어머, 왜 그래? 전에는 다 해줬잖아. 하지만 괜찮습니다. 당신이 변했다는 걸 알게 되면 사람들도 그걸 존중하게 됩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가능한 한 빨리 당신 자신에게 속하라. 다시 말하면 내 시간의 주인은 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젊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 살아온 지난 날들. 그 시간들을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시간을 지키세요. 당신의 하루를, 당신의 1시간을, 당신의 10분을 당신이 정말 원하는 일에 쓰세요. 그것이 세네카가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첫 번째 장에서 우리는 타인에게 빼앗긴 시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시간을 잃어버린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중에 라는 마법의 주문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것은 가장 큰 어리석음이다.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현재는 우리 손안에 있다. 하지만 세네카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일은 늘 오늘과 똑같다. 나중에 할 거라면 지금도 안 한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20년 동안 나중에 책 읽어야지 했는데 안 읽었다면 앞으로 20년 후에도 안 읽을 겁니다. 당신이 10년 동안 나중에 운동 시작해야지 했는데 안 했다면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완벽한 때를 기다립니다. 아이들이 다 크고 돈이 충분히 모이고 건강도 좋고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은 그런 완벽한 날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아니, 설령 온다고 해도 그때는 이미 우리에게 체력도 열정도 시간도 많이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 살기 시작하라. 오늘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쉽게 말하면 나중에 라는 주문을 끊어내고 지금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당신은 무슨 생각을 했나요? 오늘도 해야 할 일이 많네. 오늘도 또 이렇게 하루가 가겠지. 아니면 이렇게 생각했나요? 오늘은 살아있다.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을 어제의 반복이나 내일을 위한 준비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진짜로 살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를 통과할 뿐입니다. 하지만 세네카가 말하는 진짜 삶은 다릅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 내 인생 전체인 것처럼 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하루의 작은 행복을 하나씩 넣으세요. 큰 계획, 거창한 목표 말고 작고 소박한 행복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는 것. 좋아하는 음악 한 곡을 천천히 듣는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음미하며 마시는 것. 햇살이 드는 자리에 앉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0분만 앉아 있는 것. 이런 작은 일들이 사실은 가장 큰 행복입니다. 두 번째로 하고 싶었던 일을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가 아니라 오늘 하세요. 읽고 싶었던 책이 있으면 오늘 한 챕터만이라도 읽으세요. 가보고 싶었던 공원이 있으면 오늘 산책 나가세요. 전화하고 싶었던 친구가 있으면 지금 당장 전화하세요. 배우고 싶었던 악기가 있으면 오늘 인터넷으로 첫 영상이라도 보세요.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걸음만 떼면 됩니다. 오늘 한 걸음, 내일 한 걸음. 그렇게 걷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꽤 멀리 와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후회를 줄이세요. 우리가 나중에를 외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이걸 해도 될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아 둡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실패가 아니라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채 늙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 후, 20년 후. 아니, 내일 당장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후회하지 않을 오늘을 사세요. 한 어르신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그림을 그리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시간 나면 하며 평생 미뤘죠. 그러다 75살에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답니다. 지금 안 하면 정말 평생 못 하겠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그림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손도 떨리고 그림도 엉망이었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냐며 말렸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매일 1시간씩 캠퍼스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전시회까지 여셨답니다.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제가 70에 시작했으니까 망정이지 80에 시작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림 그리는 이 3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숨 쉬고 있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짧지 않다. 우리가 인생을 유예할 때 짧아질 뿐이다. 유예, 즉 머뭇거리고 미루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을 짧게 만드는 진짜 이유입니다. 나중에라는 병. 이제는 이 병을 치료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간단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겁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지 마세요. 나중을 위해 지금을 참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오늘 나는 진짜 살았는가?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이렇게 다짐하세요. 오늘은 미루지 않겠다. 오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그것이 세네카가 우리에게 전하는 두 번째 지혜입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을 아는 사람은 적다. 대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른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제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얼마든 간에 우리는 그 시간을 제대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세네카는 약속합니다. 남은 인생이 하루뿐이라도 지혜롭게 산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첫 번째, 과거를 놓아주세요. 많은 분들이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하며 후회하죠. 하지만 세네카는 말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흘러간 물을 다시 담으려는 것과 같다. 과거는 교훈으로 삼되 짐으로 짊어지지 마세요.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과거를 받아들이고 놓아주세요. 두 번째,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말합니다.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고통받는다. 그것은 2배로 고통받는 것이다. 걱정하는 일들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령 일어난다 해도 우리는 그때 가서 해결할 힘이 있습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단순하게 사세요. 세네카는 강조합니다. 단순한 삶이 가장 풍요로운 삶이다. 진짜 행복은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아침의 고요함, 따뜻한 밥 한 그릇, 배우자의 손을 잡았을 때의 온기. 이런 소박한 것들이 진짜 행복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부자다. 이제는 내려놓고 오늘 이 순간의 작은 것들을 음미하세요. 네 번째, 사색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세네카는 매일 저녁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자문하며 삶을 되돌아봤죠.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자신과 대화하세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내일은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방향을 잡으세요. 다섯 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세네카는 말합니다. 불행한 사람은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만 불평한다. 숨 쉴 수 있다는 것,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감사한 것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작은 감사들이 모이면 우리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여섯 번째, 사람들과 연결되세요. 세네카는 말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우리는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다. 나이가 들수록 고립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사람들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좋습니다.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풍요롭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보세요. 동네 아이들에게 이야기 들려주고 젊은 친구들에게 조언해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산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기억하세요.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삶을 더 소중히 여기는 길이다. 우리의 시간은 유한하기에 오늘이 소중한 겁니다. 세네카는 매일 밤 이렇게 잠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 내일 눈을 뜨지 못해도 후회 없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매일 밤 후회 없이 잠들 수 있는 하루를 만드세요. 진짜 나를 위해 사는 법. 과거를 놓아주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단순하게 살고 사색하고 감사하고 사람들과 연결되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세네카가 우리에게 전하는 지혜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와 함께 인생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네카가 우리에게 전한 메시지 기억하시죠? 인생은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낭비한 시간이 많은 것이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숨 쉬고 있다면 당신에게는 여전히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으로 무엇을 할 건가요? 여전히 남들 눈치 보며 나중에를 기다리며 살 건가요? 아니면 오늘부터 진짜 당신의 인생을 시작할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세네카의 마지막 선물을 전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충분히 길다. 지혜롭게 쓰기만 한다면. 여러분, 지혜롭게 사세요. 사랑하며 사세요. 감사하며 사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후회 없이 사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삶의 작은 불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네카의 지혜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비추는 등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무엇보다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축복으로 가득하기를.